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남쪽 조깅로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밤 12시 반 정도 됐습니다. 제가 달리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입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동호의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어서 캄캄합니다. 자,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제가 오늘 퇴근 후에 한밤중에 자정이 넘은 시간 7월 12일 금요일 밤 12시 30분인데요. 이곳 잠실 석촌호수 4바퀴 10.25km를 목표로 힘차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초저녁에는 이곳이 인산인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은 시간대여서 제가 오늘 한밤중에 자정이 넘은 시간 12시 31분 정도 됐는데요. 이곳에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인데도 한밤중인데도 달리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굴다리 통과하고 있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와 동호를 연결하는 굴다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시계가 밤 12시 31분입니다. 너가 절대 안 좋아해. 제가 오늘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4바퀴 10.25km를 약 1시간 남짓 달리면서 역대 하계 올림픽 대회의 개최지와 특징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7월 12일 금요일이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2주가 지나면, 즉 7월 26일에 제33회 파리 올림픽이 개막을 합니다. 그래서 파리 올림픽 개막을 2주 앞둔 시점에서 제가 역대 하계 올림픽의 특징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1회 대회부터 올해 33회 대회까지 개최 연도와 개최 도시를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총 33개 대회의 특징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남쪽 조깅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1회 대회는 1896년 그리스 아테네, 2회 대회가 1900년 프랑스 파리, 3회 대회가 1904년 미국 세인트 루이스, 4회 대회가 1908년 영국 런던, 5회 대회가 191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 6회 대회는 1916년에 독일의
베를린에서 개최를 할 예정이었지만은 제1차 세계대전이 전개되고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7회 대회가 1920년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입니다. 그 다음에 8회 대회가 1924년 프랑스 파리, 9회 대회가 192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0회 대회가 1932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11회 대회가 1936년 독일의 베를린, 12회 대회가 1940년 일본의 도쿄에서 할 예정이었지만은 1937년에 발생한 중일전쟁으로 인해서 개최권을 반납을 했고, 그래서 핀란드 헬싱키에서 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돼서 1940년 제12회 대회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1944년 제13회 대회는 원래 영국의 런던에서 할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13회 대회를 1944년에 개최하지 못했고요. 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에 영국 런던에서 제14회 대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52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제15회 대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6회 대회는 1956년 호주 멜버른, 17회 대회는 1960년 이탈리아 로마, 18회 대회는 1964년 일본의 도쿄, 19회 대회는 1968년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20회 대회가 1972년 독일의 미넨, 21회 대회가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22회 대회가 소련의 모스크바, 23회 대회가 1984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24회 대회가 드디어 1988년에 대한민국의 서울, 25회 대회는 1992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26회 대회가 1996년 미국 애틀란타, 27회 대회가 2000년 호주 시드니, 28회 대회가 2004년 그리스 아테네, 29회 대회가 2008년 중국의 베이징, 29회 대회가 2012년 영국 런던, 30회 대회가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그 다음에 32회 대회가 2020년 일본 도쿄에서 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1년에 일본의 도쿄에서 32회 대회가 있었고요. 드디어 앞으로 2주 후 프랑스 파리에서 제 33회 대회가 있습니다. 뒤 후반으로 가가지고 제가 횟수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여하튼 횟수는 약간 착오가 있긴 하지만 개최 연도와 개최 도시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한 제1회 대회부터 앞으로 2주 후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하는 제33회 대회까지 하계올림픽은 총 33개 대회인데요. 그 중에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1916년 제6회 대회는 못했고요. 또 1940년 제12회 대회, 1944년 제13회 대회는 또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1896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128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근대 올림픽인데요. 프랑스 파리가 제33회 대회이긴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제6회 대회, 또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제12회와 제13회 대회를 개최 못했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는 형식상으로는 제33회 대회이지만 30번째 대회인 셈인 거죠. 총 3번은 개최 못했으니까 프랑스 파리가 명목상으로는 33회 하계올림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30번째 하계올림픽인 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 대회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대회 1896년 그리스 아테네는 상징성이 큽니다. 이제 올림픽을 하게 된 이후부터 말씀드리면 1870년부터 1871년까지 발생한 독일과 프랑스 간의 전쟁, 보불 전쟁이라 하는데요. 프로이센과 프랑스 간의 전쟁, 보불 전쟁에서 독일이 승리하고 프랑스가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국민들은 아주 패배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실추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인 쿠베르탱이 교육개혁을 추진하던 중에 고대 올림피아드 대회 그리스에서 있었는데요. 그리스에서의 고대 그리스 올림피아 제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고대 올림피아 제전이 그리스 올림피아 제전이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매우 좋은 의미가 있다라고 영감을 받아서 바로 프랑스의 쿠베르탱이 1894년에 국제올림픽위원회, 즉 IOC를 창립을 했고요. 2년 후에 1896년에 제1회 근대올림픽 대회를 그리스 아테네에서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가 그리스 아테네이기 때문에 근대 올림픽 1회 대회를 그리스 아테네에게서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IOC 창립자인 프랑스의 쿠베르탱은 IOC 2대 위원장이 되죠. IOC 2대 위원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1회 대회는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있었고요. 2회 대회는 1900년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는데요. 자, 프랑스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를 개최를 했는데 같은 연도에 제2회 하계올림픽을 파리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제3회 대회는 1904년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인데요. 미국이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에 영토를 2배로 확장을 했었는데요. 그게 1803년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1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미국 대륙의 중부 지역의 광활한 면적, 그 루이지애나 지역을 1803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지금의 미국 대륙 중간에 해당되는 지금 미국 대륙의 면적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광활한 면적을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매입을 했는데요. 그거 매입 100주년을 맞이해서 매입 시점은 1803년, 100주년은 1903년인데요.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듬해인 1904년에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에서 만국 박람회를 개최했고, 그것에 여흥적 경기로 바로 제3회 하계올림픽을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에서 개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4회 대회는 1908년 영국 런던인데요. 그때 이제 각국 선수단이 입장을 할 때 나라를 알파벳 순으로 입장을 했고, 또 각 국가의 국기를 들고 입장을 한 게 처음으로 시도됐습니다. 그 다음에 1908년 4회 대회인 영국 런던 올림픽에서 마라톤의 코스가 42.19km로 늘어났습니다. 원래 그 전에는 마라톤 코스가, 마라톤의 기원은 다 잘 아시다시피 기원전 490년 제2차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 페르시아 대군에 맞서서 그리스 아테네군이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그 마라톤 평원이라는 지역에서 마라톤 전투가 발생이 됐는데요. 자, 그게 기원전 490년 제2차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 마라톤 전투입니다. 그 마라톤 평원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약 40km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요. 자, 그리스 아테네의 전령인 필리피데스가 그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전투가 벌어진 마라톤 평원에서 수도 그리스 아테네까지 40km를 달려서 승전보를 전하고 장렬히 전사한 것에서 마라톤이 기원이 됐는데요. 그래서 패전 국가인 페르시아의 후신이 지금 이란인데요. 이란은 마라톤 경기가 없죠. 왜냐, 제2차 페르시아 전쟁 때 페르시아는 패배하고 그리스는 승리한 것에서 마라톤이 기원이 됐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후신인 이란은 마라톤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악몽이 떠오르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후신인 이란은 마라톤 경기가 아예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군의 전령 필리피데스가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40km를 달리고 승전보를 전한 다음에 장렬히 전사했는데요. 그 전령이었던 필리피데스도 고대 올림픽 경기인 올림피아제의 육상 경기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40km를 달리고 장렬히 전사할 정도로 극한의 스포츠, 익스트림 스포츠가 마라톤 경기인데요. 그 마라톤의 기원은 결국 40km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대 올림픽 1회 대회인 1896년 그리스 아테네 대회에서도 그 40km를 달렸습니다만은 2회 대회인 1900년 파리 올림픽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3회 대회였던 그 뒤로 이제 거리가 좀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들기도 하다가 1908년 제4회 대회인
영국 런던 올림픽 대회부터 42.19km로 정해졌는데요. 그건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40km가 42.19km로 1908년 영국 런던 올림픽 제4회 대회부터 42.19km로 늘어났냐면, 그 당시에 영국의 국왕이 에드워드 7세였습니다. 에드워드 7세는 누구냐면 빅토리아 여왕의 장남이자 현재 영국의 국왕인 찰스 3세 국왕의 외고조부입니다. 외고조부. 자, 그 당시 1908년 제4회 하계올림픽인 런던 올림픽이 개최될 때 영국의 국왕이 에드워드 7세였는데요. 에드워드 7세는 1837년부터 1901년까지 무려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던 빅토리아 여왕의 장남이자 현재의 영국의 국왕인 찰스 3세 국왕의 외고조부입니다. 외고조부. 자, 그 에드워드 7세의 왕비는 알렉산드라 왕비인데요. 덴마크의 공주 출신이죠. 자, 그래서 에드워드 7세 국왕의 왕비였던 알렉산드라 왕비와 또 에드워드 7세 국왕의 손자들이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 경기를 직접 가까이서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의 출발점을 그 왕비와 손자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영국의 윈저궁에서 스타트 라인 출발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도착하는 피니시 라인도 메인 스타디움 로얄 박스에 도착되도록 거리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인 윈저궁을 출발점으로 하고 도착점을 메인 스타디움의 로얄 박스 앞에서 피니시 라인이 설정되도록 하다 보니까 거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40km가 42.19km로 1908년 제4회 하계올림픽인 영국 런던 올림픽 때부터 정해진 거고요. 그런데 그 다음 대회인 제5회 대회 191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 대회 때는 다시 40.2km로 약간 줄었다가 또 그 다음 대회인 1920년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대회가 있었던 1920년에는 또 42.75km로 또 늘었었습니다. 그러던 걸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24년 파리 올림픽 대회 때 뭐라고 확정됐냐면 1908년에 런던 올림픽에서 달렸던 거리인 42.19km를 마라톤의 공식 거리로 확정하자고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42.19km가 된 것은 1908년 런던 올림픽이었고, 그걸 앞으로도 그렇게 하자고 확정한 게 1924년 파리 올림픽 때입니다. 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2.19km로 마라톤의 거리가 정해진 것은 1908년 런던 올림픽이 최초고, 그게 이제 영구적으로 확정된 것은 1924년 파리 올림픽 때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1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 대회, 그때부터 일본이 최초로 하계올림픽에 출전을 했습니다. 일본이 1912년
스웨덴 스톡홀름 올림픽 때부터 최초로 올림픽에 출전을 했고요. 대한민국은 1948년 런던 올림픽 그때부터 최초로 출전을 했죠.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였던 1910년부터 1945년 사이에는 일본국의 지배를 받는 강점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독립국가가 아니어서 출전하지 못했죠. 일제강점기 때는. 그래서 1945년에 해방이 되고 1948년 런던 올림픽 때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이름으로 처음 출전을 했고요. 그 1948년에서 우리 올림픽 참가 역사상 최초로 메달을 땄었죠. 복싱에서 동메달, 역도에서 동메달 이상 동메달 2개를 획득했던 게 우리 근대올림픽 최초 참가이자 근대올림픽에서 최초의 메달 획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91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 대회는 일본이 최초로 근대올림픽에 출전했던 대회고요. 그 다음에 1916년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하려고 했지만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고요. 1920년은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에서 대회가 개최됐는데요. 1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인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터키는 출전이 허용이 안 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라는 오명을 떠안고 1920년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벨기에 말로는 안트워프입니다. 그 안트베르펜 대회에는 4개 국가가 출전이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24년은 드디어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렸고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는 1900년 제2회 대회에 이어서 1924년에 제8회 하계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하계올림픽을 2번 개최했고, 그로부터 100년 만인 앞으로 2주 후에 파리는 3번째로 하계올림픽을 개최합니다. 그러면 영국 런던에 이어서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한 2번째 도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1924년 프랑스 파리 대회 때는 프랑스가 근대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한 나라에서 같은 연도에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자, 1924년 프랑스에서는 파리에서는 하계올림픽이 열렸고 샤모니에서는 제1회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자, 1924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제8회 하계올림픽 대회가 있었고요. 프랑스 샤모니에서는 제1회 동계올림픽 대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24년에는 프랑스라는 한 국가에서 같은 연도인 1924년에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이 모두 열렸던 겁니다. 근대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한 국가에서 같은 연도에 하계올림픽 대회와 동계올림픽 대회를 모두 개최한 국가가 바로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의 그 1924년 8회 하계올림픽 대회 때부터 뭐가 생겼냐면 올림픽 선수촌이 생겼습니다. 선수들의 숙소가 공식적으로 생긴 게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제8회 하계올림픽 대회였던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부터 선수들의 숙소인 선수촌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1928년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입니다. 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회 1928년 대회 때부터 제1차 세계대전에 전범 국가였던 독일도 참가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대회 때는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터키가 제1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라는 이유로 1920년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대회는 참가가 허용이 안 됐었고, 1924년 프랑스 파리 대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192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회 때부터는 전범 제1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들도 참가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32년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대회 때 한국인이 최초로 올림픽의 무대에서 출전을 했습니다. 물론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일본 소속으로 출전하긴 했습니다만은 한국인이 최초로 올림픽에 출전한 게 193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입니다. 그 다음에 1936년 독일의 베를린 대회 때 다 잘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기상을 세계 만방에 떨친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2시간 29분 19초에 올림픽 신기록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게 1936년 8월 9일 독일 베를린 하계올림픽에서의 남자 마라톤의 쾌거인데요. 송기정 선수가 2시간 29분 19초의 기록으로 올림픽 신기록으로 우승을 했고요. 남승용 선수가 동메달 3등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은 독일 나치 시절이어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주도해서 베를린 올림픽이 진행됐는데요. 독일이 자국의 홍보를 위해서 올림픽 역사상, 근대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성화 봉송을 했습니다. 성화 봉송. 그 전까지는 성화 봉송이 없었는데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부터 성화 봉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이자 근대 올림픽 제1회 대회의 개최지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성화 봉송이 시작이 돼서 독일의 베를린까지 성화 봉송이 있었습니다. 근대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성화 봉송이 있었던 게 1936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입니다. 그 다음에 1940년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1937년 중일전쟁 발발로 인해서 일본이 개최권을 반납해서 핀란드 헬싱키에서 하려고 했지만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1940년 대회는 개최 못했고요. 1944년은 영국 런던에서 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나고 1948년에 우리가 1948년에 영국 런던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렸는데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이름으로 최초에 출전했던 근대올림픽이 1948년 영국 런던 올림픽이고요. 또 최초의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한국에서 최초 메달을 획득했던 대회이기도 합니다. 역도에서 동메달, 복싱에서 동메달,
총 동메달 2개를 획득했던 대회가 1948년 런던 올림픽입니다. 그 다음에 1952년 6.25 한국전쟁 도중인데요. 1952년 핀란드 헬싱키 대회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근대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육상 장거리 3관왕이 나왔습니다. 자, 근대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합니다.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육상 장거리 3관왕이 나왔는데요. 체코의 인간 기관차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에밀 자토펙 선수가 마라톤 42.19km, 10km, 5km 세 가지 장거리 부문 육상 장거리에서 3관왕을 했습니다. 근대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에밀 자토펙 선수의 부인도 남편인 에밀 자토펙과 생년월일이 동일합니다. 매우 드문 케이스죠. 태어난 연도, 태어난 월, 태어난 날짜까지 생년월일이 부부가 동일합니다. 그야말로 천생연분인데요. 그 부인도 그 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여자 창던지기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근대올림픽 역사상 남편은 전무후무하게 육상 장거리 3관왕을 했고요. 또 부부가 같은 날 각각 다른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경우는 처음입니다. 물론 그때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고 연인 관계인 사이였고 나중에 결혼을 합니다. 1952년 헬싱키 대회에서는 결혼 전이었고 1957년경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근대올림픽 역사상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같은 날 각각 다른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경우가 또 전무후무한데요. 남편이 5km 금메달을 딸 때 부인은 남편이 아니라 남자친구는 5km 금메달을 딸 때 여자친구는 여자 창던지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근대올림픽 역사상 부부 내지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같은 날 각각 다른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기는 처음입니다. 그게 1952년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956년 호주 멜버른 올림픽은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그 많은 종목 중에 승마는 검역 이슈가 있어가지고 승마 한 종목은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했고 나머지 종목은 모두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60년 이탈리아 로마 올림픽은 또 근대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마라톤에서 맨발로 달려서 우승한 선수가 나오죠. 바로 에티오피아의 비킬라 아베베 선수인데요. 에티오피아의 비킬라 아베베 선수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달려서 1960년 이탈리아 로마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맨발로 달리게 된 배경은 원래 에티오피아 마라톤 국가대표가 다른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대회 개최하기 이탈리아 로마 올림픽이 개최되기 3주쯤 전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출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 선수로 바로 비킬라 아베베가 출전하게 됐는데요. 그 아프리카 열악한 국가에서 미리 운동화를 장만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비킬라 아베베 선수가 평소 맨발로 달리는 걸 즐겨 했기 때문에 또 숙달이 되어 있어서 운동화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960년 이탈리아 로마 올림픽에서 맨발로 달려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그 당시에 무더운 날씨여서 야간에 마라톤 경기를 했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골이 날 때 처음 피니시 라인에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이, 메인 스타디움으로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이 맨발로 달려 들어오니까 전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을 했었습니다. 근대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맨발로 달려서 마라톤 우승했던 선수가 1960년 이탈리아 로마 올림픽에서 에티오피아의 비킬라 아베베 선수입니다. 그 선수는 6.25 한국전쟁 당시에 UN 16개국이 전투병을 한국에 파병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5개 국가는 비전투 부대인 의료 지원을 했었죠. 6.25 한국전쟁이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됐을 때 16개 국가는 전투 부대를 보냈고 5개 국가는 비전투 요원인 의료 요원들을 보냈는데요. 자, 참고로 그 1960년 이탈리아 로마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우승했던 비킬라 아베베 선수는 6.25 한국전쟁 당시에 에티오피아가 대대병력을 파견을 했습니다. 전투부대를. 그때 대대장의 부관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 대대병력이 6.25 한국전쟁에 왔는데요. 그때 대대장의 부관으로 왔던 인물이 비킬라 아베베고, 그 인물이 1960년 이탈리아 로마 올림픽에서 우승을 한 겁니다. 맨발로. 그리고 4년 후인 1964년 일본의 도쿄 올림픽에서 그 선수는 이제 또 2연패를 합니다. 2연패. 그때는 아디다스에서 제작한 마라톤화를 신고 달렸습니다. 1964년 일본 도쿄 올림픽에서는 그 비킬라 아베베가 아디다스 신발을 신고 달려서 근대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마라톤 2연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라톤 2연패 역사는 우리 근대올림픽 128년의 역사 속에 마라톤에서 2연패한 경우는 3번 있습니다. 3번. 처음이 1960년 로마 올림픽과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 2연패한 비킬라 아베베고, 그 다음에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과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마라톤 2연패를 한 선수가 그 당시 동독 선수입니다. 동독. 서독과 동독이 통합하기 전에 동독 선수가 76년 몬트리올과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남자 마라톤 2연패를 했고요.